예, 독자 여러분, 오늘 8월 15일인데요. 오늘은 그 경주 포커스 경주시의회 초선 의원 초청 대담 5번째 우리 국민의힘 김종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김종우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하죠. 예,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또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경주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우입니다. 비례대표로 그냥 캐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도 있는데. 그러네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예. 2번으로 이번에 시의회 진출하셨는데, 시의원 당선되고 지금 2달 다 돼 갑니다. 예. 그다음에 기존에 쭉 우리 경시 종합사회복지관장을 오래 하셨고 하셨는데, 시의원이 되고 본인이 느끼시는 가장 큰 변화는 뭐 어떤 걸까요? 어쨌든 제 직업이 복지관 관장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많은 주민분들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좀 단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말씀을 드리면, 예. 먼저는 일단은 조금 바빠졌다. 전에보다는 예. 좀 더 바빠졌다.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이 많아졌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구상들이라든지 예. 또는 시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 이 시의원이 복지관 관장하고 저는 뭐 거의 비슷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뭐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확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되겠다. 예.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제 또 들어와 보니, 네네. 야,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차원적으로 또 제가 어쨌든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예.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책 영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보는 시야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이런 걸 보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겠다.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졌고, 또 과거 얼마 전까지는 그냥 뭐 차를 타고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던 것들을 예. 뭐 도로 하나를 본다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하면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경주시의원의 입장에서 더 어떻게 이것이 좀 더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잘 편하게 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제 마인드부터 많이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혹시 몸무게 빠진 거 이런 건 없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또 사회복지관장으로서 보던가 하고 예. 또 경주시 의원으로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나 또 도로 하나를 지나가다가도 예사롭지 않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느낌이시겠다. 예. 임시회는 지금까지 2번 하셨어요. 예, 2번 했죠. 한 번은 또 예산도 보고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바깥에서 보던 시행정하고 직접 안에서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뭐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건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쨌든 제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복지관이었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시민 입장에서 이제 사업들을 하던 사람이어서 조금 제가 좀 수월하게 보지 않겠나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을 했었어, 가벼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결위에 일부러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는 이유가 이제 전반적인 상황도 좀 파악하고 싶었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보는 것보다는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야, 또 굉장히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 어쨌든 제가 이제 복지 전문가로, 우리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결국은 복지라는 것이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분야, 특히 뭐 우리 경제적인 분야라든지 주민과 생활하는 모든 분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한번 보고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뭐 방대한 아주 경주가 다양한 그 느끼면서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하도 모르게 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때 가진 사명감보다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뭔지 모르는 그 사명감이 그 가슴에서 생겨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데 사실은 예결특위위원을 하시면 이 상임위 밖에 다른 상임위 것도 다 예결특위에서 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을 빨리 좀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오히려 예결특위원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12월 달 되면 또 이제 또 뭐 내년 전체 예산을 또 한번 다루게 되니까 일단 그 연습으로 깊이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본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이 전문성으로 비례대표가 되셨다 국민의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경쟁력 전문성 이런 것도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참 곤욕스러운 게 제 일만 하던 사람이 이게 제가 시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또 시의원 되는 과정 지금도 그 자기 PR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담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자기 PR이라기보다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94년부터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한 29년을 사회복지사로 제가 종사를 해 왔었습니다. 가장 길게 하신 건 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21년 뭐 지금 한 5개월 정도 오래 하셨네요.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 가장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주민들과 늘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의 그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늘 같이 고민해 왔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아마 이 부분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천 영역에서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사람이었는데 또 그렇게 또 관장을 하다 보니 이 경주시에 있는 그 우리 경주시 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또 같이 해서 이거는 좀 정책적인 영역이거든요. 그죠. 경주에서 이제 우리 4년간 지역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또 실천하는 것을 또 감시하는 역할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또 회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이라든지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항상 같은 고민들을 같이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등 하면서. 회장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각종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에 뭐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경험적으로는 뭐 다른 분보다는 사회복지 쪽으로는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배경이 그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지역 아픔들 쭉 함께 하면서 또 해결도 노력을 해왔는데 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지역 문제 해결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답답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과 우리가 보통 그 사회복지를 분야를 좀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정책 분야 하고 그다음 실천 분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이제 정책은 어쨌든 국가적이든 지방 정부든 간에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각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상호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를 보면 결국은 정책의 실천이 좀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정책이 만들어져야 밑에 실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괴리감들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공공조직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부분하고 예. 또 민간에서 또 제공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뭐 지금 지방정부의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 괴리감들은 좀 많이 좁혀졌어요. 생각들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여부가.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까지는 실천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다 사안을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간혹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보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뭐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 탁상 행정이죠, 그죠? 제가 뭐 그 단어를 쓰게 그래서 이제 실제 주민들에게 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한계점들이 사실 많아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제도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정책 분야에 좀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해보고 싶어서 이제 2달 정도 지나셨는데 그런 가능성들은 좀 많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찾을 수 있는 일의 영역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가 또 좀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안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으면 실제로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조금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제가 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래서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정책제도 개선 보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전문성이 있는 시의원들이나 분들이 하셔야 될 목적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긴 해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그런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래서 동시에 뭐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더구나 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더욱 경주 전체를 바라보는 경주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뭐 좀 전에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좀 중점을 두겠다 뭐 이런 게 어떤 걸까요?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좀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아마 조례라든지 또는 현장 필드에서 뭐 공적이든 뭐 민간 영역이든 이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일례로 들어 보면 우리가 경로당이 경주에서 한 670개 정도가 됩니다. 700개가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 2004년도부터인가 해서 그 경로당 장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했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경로당의 문화가 뭐였냐면 주로 보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스톱 그렇죠. 뭐 놀이문화 100원짜리 그냥 와서 뭐 담소나 나누고 있는 정도인데 아마 경주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제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경로당 순회 강좌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희들 복지관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할 때 뭐 거의 그때 당시에는 이 기관 방문하는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가면 우리 직원들이 막 약쟁이 취급받고 막 쫓겨나고 막 이래서 초창기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게 이게 시행되면서 이 어르신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이제 그런 문화가 또 바뀌고 그게 혹시 뭐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이동복지회가 그거는 이동복지가 다른 개념이고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면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니까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어르신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에 경로당 숫자가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갔어요, 실제로. 그렇죠. 한 번 가기도 쉽지 않고.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 600개 넘으니까 이런 경로당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갖고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부터 예산을 확보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와, 그 600개를 다 1년에 한 번 하나 해도 직원 입장에서 하루에 두 군데를 그렇죠. 하루에 두 군데를 가죠. 가고 강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좀 확대하고 좀 어르신들이 체감적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지금 사실은 확대는 많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더 확대되는 뭐 그런 생각들을 제가 아무래도 담당 부서와 아마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그 찾아가는 농어촌 이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동모금회 예산 2억을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게 된 동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경주가 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시내권을 중심으로 두고 5개 권역이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그때 당시에는 받지를 못했었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반면에 또 사회복지 시설들은 또 기관들은 시내 중심권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을 한 게 그쪽에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37인승 버스 차량을 제공받아서 개조를 했습니다. 안에서 상담실을 만들고 물리치료실 만들고 등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때 시작을 했죠.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확대하지 못하고 좀 축소해서 지금 그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치로 한 24,248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런 분야들은 좀 제가 잘 몰랐네요. 저는 이제 제 가족 어머니 일로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요즘 뭐 노천 가는 거 그 주간에 가시고 퇴근하시고 하는 거. 그것도 보니까 권역별로 예전에는 보니까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주는 꽤 넓은데 시내 쪽으로만 거의 없었죠. 그게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가 않았었어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도 옛날에는 양로시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설에 들어가려면 이전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일반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었는데, 2008년도에 장교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간의 영역이 좀 들어가서 이제 각 동에는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좀 이게 좀 지역별로도 고루고루 있어야 될 것들이, 그 필수 시설들은 사실 지역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시내로 와야 되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좀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안강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안강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 외동분들은 어디 가야 되냐고. 울산 가거나 수영하러 경주 국민체육센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좀 필요한 시설들은 권역별로 좀 가능하면 좀. 아까 뭐 수영장 말씀하셨지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사회복지 개념이 과거에는 이제 선별적 개념이다. 사회복지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사회복지의 그 범위를 떠나서 우리가 주민들이 체감하고 하는 그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수영장 하나 이용하는 것도 이제 주민의 복지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경로당은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조금 더 한 스텝을 더 나가 보면 지금 경주가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 고령, 뭐 고령화라기보다는 벌써 아마 24% 정도가 되었고, 초고령이죠.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18세까지의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보면 10% 조금 장애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심각성만 생각하고 있는 정도인데, 한 30년이 더 지나가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고심들을 많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 시민들도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범국가적인 또 문제이고 또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해도 지금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늦어도 해야죠. 지금 뭐 넉넉히 있을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아동 친화 도시가 되었고 또 우리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을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기능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고 하면서 굉장히 기반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잘 작동을 시켜야 될 것인가. 실제 우리 우리 애기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학령기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애들이 정말 마음 놓고 또 경주에서 살 수 있고 또 애를 놓을 수 있는 기반들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인 그 안에 있는 양육하면 애들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시설들이 정말 체감적으로 그분들이 느껴야 경주에 오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많이 고심을 좀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무슨 연구 모임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연구 모임도 한번 만들어서 연구 모임에 대한 지원도 시의회가 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하고 있고 실제로는 각기 산발적으로 그러한 그 모임들이 많아요. 위원회도 있고 제가 아마 경주시에 그 한번 요청을 한번 제가 그 업무 보고 때 한번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까지 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담당자가 3명에서 총 5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전담팀을 좀 만들 생각이 없느냐. 왜냐하면 이 정책들이 각기 부서에서 또 각기 중앙부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떠져 있거든요. 시에서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또 TF팀이라든지 단위가 필요하다.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성말에도 꿰매야 되는데 꿰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그걸 꿰 컨트롤 타워가 사실 없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 것이고. 그렇죠. 또 효과는 효과대로 이렇게 잘 드러나기 어렵고. 그래서 뭐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 출산 장려금을 얼마 준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해결하기 힘든 해결책이 아니다는 게 이미 국가적으로도 이미 드러나버린 거. 차원이지.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일례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인데 아기가 5명이에요. 와, 그건 애국자네. 애국자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둘이가 맞벌이를 하다가 한 분이 애를 부인이죠. 부인이 애를 본다고 집 쉴 수밖에 없는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정원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밖에서는 주장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복지 전문가라서 그 분야만 두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독자들이 약간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기회 있을 때 그런 현안들이 있을 때 자주 나오셔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거의 모든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인데 초선 의원들이시니까 특히 더더욱 앞으로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뭐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사든 시의원이든 굉장히 그 고도의 윤리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을 늘 견지하고 태도라든지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정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게 결국은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이 전달 체계에서 정말 우리의 눈은 항상 주민을 지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보다 나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모든 면에서 좀 진정성 있게 하고, 그래야만 또 제 스스로가 또 제가 이걸 시연을 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제가 자부심을 가진 그 활동들을 하면 아마 주민들도 아마 저를
잘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진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의원으로도 평가를 또 받고 싶고요. 예, 그건 좀 저는 뭐 주제는 없지만 기자 생활하면서 늘 그 좀 생각을 하는 게 내 아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중에 그 생각을 하면 기사를 쓸 때도 좀 책임감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승인이 뭐 지금도 이미 이제 뭐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20대 중반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식을 낳고 어른이 돼서 뭐 경주에 살든 아니면 바깥에 살다가 왔을 때 내 기사를 봤을 때 아니면 주변의 평가를 들었을 때 아이씨 누구 아들인 게 안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뭐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좀 높은 도덕적 잣대 특히나 그리고 그 주민들 지향하고 이렇게 그런 초심들을 쭉 가져가시면 우리 김종우 의원에게 가지는 기대들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그런 전문성이 첫째 있을 테고 그런 의정활동에서 이렇게 발현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평가들은 또 끊임없이 주민들을 지향하면 당연히 좋은 평가로 또 좋은 기억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고 오늘 후보 때부터 모시려고 했었는데 진짜 귀하게 모셔서 이거 근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안 보내고 싶은데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서 굉장히 카메라가 조그만한 거라서 별로 뭐 그래서 우리 기자님 워낙 편하게 또 해주시고 또 시의원님이 이제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고.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또 제 생각과 어떻게 의정 활동하겠다는 각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꺼이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한 번은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렵잖아요. 이게 현안들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시청에서 5분 발언이나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안하시는 것이 쭉 그냥 원고 읽는 걸로는 시민들에게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주자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주 포커스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그 김종우 의원하고 인터뷰 좀 길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건 3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멋있죠? 오늘 댓글로 여러분들 반응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바람이나 또 질문 같은 것도 댓글로 넣어주시면 따로 또 질문을 하고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또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주시의회 초선 의원 초청 대담 5번째 국민의힘 김종우 의원 대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딱 흔들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